삼연동 도어 얄짤 없습니다. 사이즈 딱 한 가지예요. 115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, 톱스타 박정현 반장입니다. 제가 일반적인 문하고 문틀 시공은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삼연동 도어를 설치를 할 거거든요. 일단은 먼저 발주를 해야 되는데 매번 발주하는 영상 정말 찍어야 되나 고민이 많거든요. 발주가 제대로 되고 물건이 제대로 와야만 시공이 제대로 되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제 발주부터 차근차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넓이와 높이를 재는 거는 기본적인 문틀 발주와 다 동일한데요. 삼연동 도어는 특히나 주의해야 될 게 문틀의 폭입니다. 목문틀 5mm 단위로 발주가 가능하고요. ABS 종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다 사이즈에 맞춰서 발주를 할 수가 있죠. 삼연동 도어 얄짤 없습니다. 사이즈 딱 한 가지예요. 115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115 문틀 폭이 딱 115로 정해져 있어요. 이거는 영림 도어 기준이고요. 다른 브랜드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림 같은 경우에는 115로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자,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. 만약에 목공 작업을 해서 이런 그 오픈 형태의 골조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 폭을 115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. 무조건. 예를 들어 문선 작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 뼈대의 이 폭을 115로 맞춰야 되고, 만약에 나는 문선 마감 없이 양쪽으로 이렇게 틀을 돌출시켜서 마감시키겠다 하면은 95로 맞춰 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틀을 설치한 다음에 양쪽으로 뭐 도배를 말아서 마감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기본적으로 그 115라는 치수를 분명히 알고선 이 목 작업을 해야 되겠죠. 보시면 문틀 폭이 115죠. 일반 중문이 아니고요. 영림의 초슬림 도어입니다. 초슬림 도어. 굉장히 문이 얇아요. 그리고 문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불소 도장 처리가 돼 있는 그런 아주 얇은 중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문틀 폭이 115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. 일반적인 그 중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더 넓을 거예요. 그 사이즈는 잘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, 영림 초슬림 도어 같은 경우에는 문틀 폭이 115로 정해져 있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. 삼연동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 하부 문지방 있죠. 레일이 들어가는 그 문지방을 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종류가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. 나무로 된 거, 알루미늄으로 된 거,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된 거. 나무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. 말 그대로 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제 홈이 파져 있어서 레일을 딱 낄 수가 있는 거고, 알루미늄은 뭐 그냥 알루미늄처럼 생겼죠. 근데 이 알루미늄으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이게 좀 안 어울릴 수가 있어요. 문틀이나 도어 색상은 이제 예를 들어 흰색인데 밑에 알루미늄이 딱 보여버리면 좀 거시기 하죠. 그래서 저는 대리석을 추천드리거든요. 여기 문틀 색상은 영림 PS080 넘버로 해서 제가 주문을 이미 했고요. 대리석 이제 화이트 색상이거든요. 요걸 했는데 보시면 색상이 거의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잘 어울리죠. 그리고 이 대리석은 좀 비교적 얇고 좀 고급스럽죠. 물론 대리석이 조금 더 가격은 비싸요.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상에 맞춰서 대리석 색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잘 매치가 되는 색상을 골라야 되겠죠.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정해야 될 게 뭐냐면 문의 방향을 정하라고 이게 얘기를 해요. 문의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문이 세 짝이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문을 열 거냐, 이제 이걸 정하는 거거든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발장이 들어갈 거고 이쪽은 거의 이제 벽 쪽으로 딱 붙었잖아요. 그래서 출입을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. 이쪽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출입을 할 예정이거든요. 왜냐? 이쪽 코너에는 뭔가 물건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게 놓일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문 출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는 이제 아무것도 못 놓는 게 되겠죠. 근데 뭔가 이제 공기청정기라도 이런 코너 부분에는 보통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정한다고 봤을 때 이쪽으로 출입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문 방향을
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. 일반적인 우리가 여닫이 문 발주할 때랑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갔을 때 그 문이 이제 우측에 있다,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. 초슬림 도어는 손잡이가 딱 출입문에 하나만 달려 있어요. 그리고 상부에 그 레일이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메인 출입하는 문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바꿀 수가 없어요. 이거를 돌려버리면 또 반대로 되니까. 문 방향을 고려하실 때 지금 제가 아까 이쪽에 뭔가 공기청정기를 놓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, 사실 이쪽이 신발장이고 신발장 반대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떤 그 벤치 의자라든지 이런 걸 배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신발 갈아 신을 때 편하라고 신발장 반대편으로 이런 의자 같은 거를 여기다 이제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의자를 여기다 배치했는데 내가 문 방향을 이쪽으로 했다, 그러면 이렇게 동선이 꼬이잖아요. 불편하죠. 그렇기 때문에 문 방향을 이쪽으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쪽에 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열고 들어가는데 전혀 동선이 꼬이거나 불편한 게 없죠. 이렇게 해서 이 동선이라든지 나중에 배치될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문 방향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 외에는 중요한 거 없어요. 네, 오늘은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틀 폭, 하부 문지방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리석도 있다라는 거, 그 다음에 문 방향 지정해 주는 거, 요거 세 가지 말고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, 문 디자인이라든지 뭐 색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리 사양, 뭐 망임 유리로 하든 뭐 뭘로 하든 이런 것들은 이제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보면서 자기가 이제 계속 골라야죠. 고민하면서.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. 자동차 보면 옵션 고민할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. 막 비교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찬찬히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이제 자기가 이제 골라야 될 부분이고,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미리 이거를 이제 사전에 파악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. 오늘은 이제 발주를 알아봤고, 다음 시간에는 문틀을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.